나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동안 갇힌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전부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내 주의가 흐트러진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사과하고 정신이 팔렸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이혼 조건을 반복하며 그 명확성과 협상 불가함을 강조했다. 그녀는 내가 집, 차, 그리고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라고 고집했다. 그녀는 서명을 재촉하며 과정이 3개월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와 지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고 함께 쌍둥이 딸 지연과 수연을 키웠다. 둘 다 컬럼비아 대학에 다니고 있다. 우리는 교회에 아늑한 집이 있었고 둘 다 볼보를 몰았으며 지수는 별도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 배신하거나 학대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결코 불만족스러워 보이거나 불평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아마도 그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내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이혼 절차는 이해해, 지수.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없을까? 하지만 나는 이해하고 싶어. 지수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분명히 대화를 피하며 내가 그냥 서명하고 그녀를 보내주기를 바랐다. 뭔가 말해줘, 지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민준 씨. 당신은 완벽해. 가끔은 당신이 실수를 해서 내가 떠날 이유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당신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 당신은 아이들에게 잘했고 그들을 대학에 보냈어. 당신은 내가 까다로울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었어. 당신은 우리에게 멋진 집을 사주었고 내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해. 당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녀는 흠없는 피부를 가진 45세 정도로 보였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옅은 갈색 머리카락이 햇빛 아래에서 빛났다. 그녀는 탄탄한 몸매와 구릿빛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깅을 했다. 평일에는 수수하게 입었지만 원할 때는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었다. 지수는 자신이 나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야. 민준 씨, 나는 체면을 지키고 당신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냥 거기서 멈추자. 아니, 민준 씨.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았어. 그는 부동산 중개인이야. 그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와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를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잘생기고 부유하며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식료품 가게 판매원이었고, 여전히 그럴 뿐이야. 나는 당신의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항상 우리 가족을 부양했고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당신은 영원히 판매원일 뿐이야. 나는 그 이상을 원해. 나는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본 적이 없어. 그것은 나를 아프게 했다. 내가 식료품 부서를 관리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나를 단지 판매원으로만 보았다. 승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할 기회가 제한되었을 때 나는 가족을 함께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나는 약간의 욱신거림을 느꼈지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잘생긴 부자 남자의 이름은 뭐야? 김태훈 씨. 그는 키스톤 개발 회사의 사장이야. 그를 안 지 얼마나 됐어? 6개월. 그와 잤어? 지수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고 그녀의 눈은 방을 훑어본 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나는 이걸 피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계속 고집하니까 말할게. 네, 우리는 아직 부부예요. 네. 나는 당신을 배신했고 불충실했어요. 이제 만족해? 나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3번 서명했다. 나는 서명된 2장의 서류를 놓고 그녀에게 테이블 건너편으로 건넸다.
나는 HK 당신에게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실망시켜서 미안하네. 나는 일어나 방을 나섰다. 내가 나갈 때 지수가 소리쳤다. 아니, 그게 이유가 아니야. 그는 당신보다 더 나은 게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야. 그걸 믿지 마, 민준 씨. 믿지 마. 그때 나는 이미 문을 나섰다. 나는 내 일과 취미에 너무 몰두해서 지수가 점차 집에서 짐을 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내게 그 서류들을 건넸을 때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옷과 개인 소지품을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다. 태운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내가 그녀가 없는 동안 볼 수 있도록 모든 결혼 사진과 가족 사진을 남겨두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의 볼보는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나는 그녀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부엌 식탁에 그녀는 집과 차를 팔 수 있는 위임장을 남겨두었다. 나는 남은 밤을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모두 마시는데 보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지수는 떠났고 다음 날 아침에 떠날 것이었다. 나는 직장에 연락해서 나는 3개월의 휴가를 요청했고 밀린 휴가.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쉬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는 많은 휴가와 병가가 있었다. 나는 재빨리 학교에 있는 딸들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헤어질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지수에게 전화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녀의 새 전화번호를 몰랐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마음을 다잡고 다음 단계를 생각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집 전화를 끊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지수가 사용하던 번호를 취소했다. 볼보 대리점은 지수의 차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고등학교 친구인 태현은 지금 부동산 중개인인데 목록에 올리지 않고 낮은 가격에 빠른 결제로 집을 팔기로 동의했다. 만일을 대비해 나는 모든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생명보험금을 인출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내의 거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았다. 물건이 너무 많아 쓰레기 봉투 3개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나는 딸들의 개인 소지품을 상자에 담아 집 옆 창고에 보관했다. 나는 3시간을 보냈다. 가족 사진을 정리하고 딸들의 사진은 모두 상자에 넣고 지수의 사진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직면한 주요 문제는 방향성의 부족이었다. 3개월 후에 무엇을 할지, 여기에 머물지 떠날지, 계속 일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2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주로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었고 특히 인디언 헤드 모양의 동전이었다. 수집하기 쉽고 찾기 쉬워서 이베이에서 사고 팔며 즐거움을 느꼈다. 내 다른 열정은 나는 지오캐싱을 즐겼는데 그것은 밖으로 나가 운동할 이유를 주었다. 지수는 진드기, 독성 식물, 그리고 걷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활동을 싫어했다. 나는 취미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 이 활동들 중 어느 것으로도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연과 수연은 매년 크리스마스에 신문 구독권을 선물해 주었다. 비록 주식과 채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농산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흡수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보다 설탕, 밀, 옥수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취미였다. 내 연구는 키스톤 개발 프로젝트와 김태훈 태연 데이비스까지 확장되었다. 나는 태훈과 그의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냈다. 나는 지역은행의 한 친구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그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렸다. 지수에게서 아무 소식 없이 몇 주가 흘렀다. 딸들은 매주 전화했지만 그들의 엄마는 조용했다. 나는 그들의 지지를 느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엄마에게 충성을 보여야 했다. 나는 몇 번의 중고 판매를 열어 많은 것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살 만큼만 남겨두었다. 가구는 유지 보수가 필요했다. 잠재적 구매자에게 집의 매력.
지수와 태훈의 사진이 일요일 신문 사회면에 실렸는데 지역 유력 인사들과 함께 정치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몇 주 후 태연은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을 사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60일의 마감 기한은 내게 적합했다. 그는 태훈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나는 집에서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헤이스 마운틴은 하이킹과 지리적 보물을 찾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눈에 띄었다. 비록 모든 지오켓이 상자를 찾았지만 아직 발견해야 할 중요한 세 곳이 남아 있었다. 그것들은 콘크리트 속에 박혀 있는 금속 막대였는데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측량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재산 경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장소들을 찾는 것은 지오캐싱 애호가들을 위한 부수적인 임무와 같았다. 오늘 나는 GPS와 금속 탐지기로 무장하고 이 산에 있는 세 곳의 중요한 장소를 모두 찾기로 결심했다. 헤이 마운틴은 거의 2,000에이커에 달했으며 대부분은 기부에 의존하는 메디슨 랜드 트러스트 소유였다. 도시개발의 잠식 속에서 그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트러스트의 주차 구역에 인접하여 과수원과 농장이 매물로 나와 있었고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차를 주차하고 과수원 울타리로 걸어가면서 이 그림 같은 장소가 개발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는 전망에 약간의 슬픔을 느꼈다. 그걸 사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섰고 작업복을 입고 존 디어 모자를 쓴 노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100만 달러가 있다면 당장 살 텐데요. 나는 즉시 일어섰고 그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걸 파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글쎄요. 몇몇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가능한 한 오래 미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왜요? 내가 물었다. 토지 보존 기금이 사주기를 바랐지만 자금이 부족해요. 그들은 과수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 하지만 개발업자들은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가 말했다. 나는 이것이 이 지역의 진정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보존 기금이 어떻게 그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그가 설명했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가격을 제안했어요. 비록 정가가 100만 달러였지만 나는 그들에게 60만 달러에 팔 의향이 있지만 그들은 제때의 현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가 대답했다. 만약 그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면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가 투덜거렸다. 허은 매주 나를 괴롭히고 있어. 매수 옵션이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물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는 나중에 100만 달러에 살 권리에 대해 10만 달러를 지불했어. 만약 그가 돈을 모으지 못하면 그 돈을 잃게 돼. 그건 나한테는 좋은 거래지만 나는 그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가 덧붙였다. 그는 이미 돈을 손에 쥐고 있어서 곤경에 처해 있어. 분명히 문제는 그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6개의 부동산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가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매수 옵션을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큰 곤경에 처했을 거야. 노인이 킥킥 웃었다. 만약 그가 그 부지를 얻지 못했다면 전체 거래는 무산되고 그는 투자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아마도 100만 달러. 그의 투자자들은 떠나고 그는 파산하게 될 거야.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내가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그가 약간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다시 함께 웃었다. 나는 하이킹을 시작했고 그가 키스톤을 언급한 것이 내 주의를 끌었다. 지표들은 직선거리로 최소 1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산에서는 2마일처럼 느껴졌다. 처음 2개의 지표는 찾기 쉬웠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측량 지표였지만 세 번째는 달랐다. 더 오래되고 찾기 더 어려웠으며 수년간의 나뭇잎과 숲의 잔해 아래 묻혀 있었다. 마침내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나는 구리 명판이 붙어 있는 작은 벽돌 기념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나뭇잎과 흙 여러 겹 아래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나는 이것을 잡지에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내가 지표를 떠날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 금속 탐지기가 삐빅거리기 시작했는데 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주변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잠시 탐색한 후, 나는 기름 먹인 캔버스에 쌓인 작은 철 상자를 발견했다. 녹슬었지만 튼튼했고 무거운 구리 자물쇠가 있었다. 보통 공공토지에서 이런 발견은 보물로 간주되어 당국에 넘겨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챙겼다. 나는 상자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작은 디스커버리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지 끊임없이 궁금해했다. 금화, 남북 전쟁의 역사적 문서. 가능성은 무한했고, 오직 상자의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부엌 식탁을 치우고 내 디스커버리 상자를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나는 자물쇠를 손상시킬까봐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볼트 커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기름 먹인 캔버스 층 아래에 12개의 동전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동전이 아니었다. 매우 컸다. 이 동전들은 17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놀랍게도 푸른 부식의 흔적 없이 훌륭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비록 나는 가치 때문에 인디언 헤드 동전을 선호했지만 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동전의 기이함이라는 책을 기억했다. 그 책은 다양한 종류와 변형의 큰 동전들을 탐구했다. 나는 그 책에 묘사된 동전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그것은 마침내 유용하게 쓰일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책과 돋보기를 가지고 새벽까지 페이지를 연구하며 밤을 새웠다. 나는 스캐너를 사용하여 각 동전의 고해상도 상세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스탬프의 모든 작은 결함을 보여주고 각 동전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나는 정오까지 늦잠을 잤고 상쾌했지만 여전히 작업을 확인하고 싶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회사의 임원인 필 윌리엄스가 나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은행에서 금고를 빌리는 것이 나의 다음 우선순위가 되었다. 인터넷에서 철저한 조사를 한 후 나는 내 동전들이, 그 동전들은 나이뿐만 아니라 상태와 다양한 스탬프 종류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들이 왜 돈 세탁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게 만들었다. 내 동전들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IH옵에서 아침을 먹다가 나는 신문에서 지수와 태훈이 예술 전시회 개막식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을 보았고 그것이 나의 다음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금고가 도착한 후 나는 존 스마트에게 연락하여 며칠 동안 그 부지에 대한 모든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동의했다. 그런 다음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토지 신탁 사무실로 갔다. 나는 이혼 후 그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기부금을 냈다.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매우 조급해졌다. 남은 하루는 동전 딜러와 경매장을 조사하며 문제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보냈다. 마침내 나는 뉴욕의 타워스 앤 번스를 선택했는데 그들은 논란이 되는 판매를 신중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월요일 오후에 그들과 약속을 잡았다. 나는 딸들에게 전화해서 월요일 아침에 함께 점심을 먹기로 계획했고 아침은 비워두었다. 타워스 앤 번스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쇼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름을 밝힌 후 나는 건물의 덜 화려한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몬스 씨, 흥미로운 동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에 처음 오신 건가요? 나는 제임스 타워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비록 그의 얼굴은 광고에서 익숙했지만 지금 그는 약간 더 늙어 보였다. 감사합니다. 제 딸들이 컬럼비아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전에도 와본 적은 있지만 일 때문에는 처음입니다.
동전 분야에서 당신의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팀이 있나요? 고대 동전에 전문적인 멤버가 참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까다롭지 않고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터컴을 통해 신호를 보냈다. 머레이 쿡슨 씨를 제 사무실로 모셔다 줄 수 있나요? 대형 및 반센트 동전에 대한 안내서로 유명한 모리스 쿡슨이 재빨리 들어왔다. 그는 사진보다 늙어 보였지만 젊어 보이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팔 특별한 동전이 12개 있습니다. 4개를 팔고 5번째는 여러분이 검토할 수 있도록 남겨둘 생각입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리면 나머지도 남겨둘 생각입니다. 나는 또한 그 동전들을 당신에게 팔 생각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중 6개는 인구조사에서 조건부 동전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쿡슨 씨가 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임스가 물었다. 이 동전들은 어디서 왔나요? 내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의심하려는 건 아닙니다, 시몬스 씨. 하지만 이 이야기는 좀 믿기 어렵군요.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는 오늘 팔 동전 중 하나의 양면을 보여주는 4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들은 실제보다 약 5배 확대되어 있었다. 크기는 실제와 같았고 수정처럼 선명했다. 제임스와 모리스는 몇 분 동안 각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얼마에 팔고 싶으신가요? 제임스가 물었다. 최근 경매를 훑어보니 약 130만 달러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0만 달러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숫자도 가능성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모리스가 말했다. 그는 정말 돈을 잘 아는군요. 제임스가 덧붙였다. 나는 전체 묶음에 대해 80만 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요? 내가 물었다. 토지 보존 기금에서 토지 기증에 대한 특별한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스마트의 과수원 광고와 함께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말하며 그들에게 건네고 말했다. 이 부지를 사서 메디슨 토지 보존 기금에 기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격은 60만 달러입니다. 상당한 세금 감면과 중요한 카르마 포인트를 쌓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제임스가 모리스에게 신호를 보내며 말했다. 그들은 방끝에서 모여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몇 분 후 모리스가 밖으로 나갔고 제임스가 돌아왔다. 동전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가 물었다. 네. 그리고 남겨두고 싶은 5번째 동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쿡슨 씨가 보라색 크라운 로열 가방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토지 거래에서 당신의 조건을 존중할 의향이 있으며 당신도 동전 거래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며 가방 속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았다. 그것은 주로 금과 약간의 은이 섞인 거의 100개의 동전의 보물이었다. 이 컬렉션의 소매가는 약 30만 달러입니다. 제임스가 설명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것들을 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베이에서 동전을 팔아본 적 있잖아.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동전들은 확실히 날개 돋친 듯 팔릴 거고 우리 둘 다 이익을 보게 될 거야. 제임스가 윙크하며 말했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동의했다. 나는 타워스 씨에게 4개의 동전을 주었고 우리는 악수로 거래를 마쳤다. 이제 시몬스 씨, 이 5번째 동전에 대해 말해주시죠. 제임스가 재촉했다. 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것이 내가 본 것 중 가장 높은 등급의 1793년 딸기 동전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8점으로 평가했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덧붙였다. 제임스와 모리스는 사진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모리스는 활짝 웃었고 제임스는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가격은 얼마예요? 제임스가 물었다. 최고의 가격이면 돼요. 당신이 돈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대답했다. 시몬스 씨, 커피 드실래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인 레티샤가 방에 들어서며 물었다. 물론이죠.
블랙커피도 괜찮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약 30분 후에 방을 나섰다. 제임스는 레티샤와 함께 돌아왔다. 레티샤 로스버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시몬스 씨의 여권에 대해 물었다. 그는 실제로 여권이 있다고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계속했다. 레티샤는 그에게 곧 새로운 해외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JFK 공항으로 갈 것이라고 알렸다. 레티샤는 또한 그가 타워스 씨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시몬스 씨는 제임스에게 1793년 딸기 동전을 주었고, 이는 제임스를 매우 기쁘게 했다. 그는 방을 떠나기 전에 감사를 표했다. 비록 그들이 가격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타워스 씨는 7개의 동전에 대해 매우 흥분했다. 타워스 씨는 시몬스 씨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작은 돈주머니를 보관하기로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티샤와 시몬스 씨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케이맨 제도로 가는 길에 그녀는 비행 내내 별말이 없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사진작가들이 그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녀는 그 관심에 짜증이 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1등석을 탄 것은 처음이었고 비행은 매우 빨리 끝났다. 터미널에는 밝은 노란색 미니 SUV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레티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운전석에 뛰어들어 구릿빛 다리를 드러냈다. 나는 힐끗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약간 당황했다. 그녀는 나를 불편해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다. 20분 후 우리는 중형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다. 레티샤는 건물 전체를 소유했지만 맨 위층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시몬스 씨? 그녀가 방을 나가며 물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터미널에서 그녀의 발을 보는 것만큼이나 매혹적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쉽게 감탄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레티샤 로스버그는 매혹적이었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로 나갔는데 경치는 멋졌지만 바람이 내 취향에는 너무 강했다. 아마도 그녀는 사치스러움으로 나를 감동시키려 했을 것이다. 나는 주변 풍경에 주목했지만 내 마음은 새로운 은행 계좌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시몬스 씨, 당신은 말이 많은 편이 아니군요. 질문 없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 같은 지위의 사람이 병맥주를 마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샴페인이나 마티니를 마실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나는 보통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덧붙였다. 이곳은 당신의 돈을 보관하기에 간단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당신에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어쨌든 당신은 아직 7개의 동전이 더 있잖아요. 나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약간 과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바람을 피해 안으로 돌아갔다. 견딜 수 있겠어? 레티샤가 갑자기 물었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당신이 며칠 동안 자신으로 있을 수 있도록 여기로 데려왔어. 그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농담하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답고 부유했다. 남자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내가 그녀보다 10살만 젊었다면 늙은이를 놀려봐야 소용없어. 내가 농담했고 우리는 둘 다 그 상황에 킥킥 웃었다. 자, 시몬스 씨, 저녁으로 신선한 랍스터 좀 사러 가요. 그녀가 제안했고 우리는 나가기 전에 마지막 병맥주를 비웠다. 레스토랑은 훌륭했지만 웨이터가 고른 와인은 내 취향에 맞지 않았다. 나는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내 불편함이 드러났을 것이다. 와인에 무슨 문제 있나요, 시몬스 씨? 그녀가 물었다. 미안해요. 그냥 반사작용이에요. 18살 때 값싼 화이트 와인 때문에 아팠고 그 이후로 그 냄새나 맛은 나를 메스껍게 해요. 내가 설명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어요. 몇 분 후 우리는 신선한 와인 2병을 받았다. 이상하게도 식사 중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나중에 우리는 각각 레몬파이 한 조각과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했어요? 아이는요? 직업은요? 그녀가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며 물었다. 밤은 길고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정말 많은 질문이네요. 내가 킥킥 웃었다.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은행 관련 전공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고 단지 학비를 대느라 바빴다. 흥미롭네요. 사실 저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가끔 거기서 강의를 해요. 두 딸을 모두 만났어요. 내가 계속했다. 오늘 아침에 만났나요? 그녀가 물었다.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학교를 빠지게 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학생 딸이 둘이나 있다면 일찍 결혼했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내 영화 대사처럼 들리네요. 내가 킥킥 웃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지중해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다. 나는 그녀와 몇 시간이고 대화할 수 있었고 나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녀가 어떤 부자 상인과 함께하기 위해 나를 떠났다고 인정했다. 그의 멋진 차와 큰 아파트로 판단하건대 그는 아마 상업 중심지나 비즈니스 단지를 짓고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혼 절차는 약 4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어. 좋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에는 약한 이유네요. 그녀가 동정적으로 말했다. 네, 나는 그녀가 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가 내 직업 선택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냥 공허함을 느낀다. 너는 어때? 내가 물었다. 주의를 그녀에게 돌리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름답고 부유하고 성공한 여성에게 당신이 단지 식료품 가게를 관리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내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괜찮아요.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단지 식료품 가게 판매원으로서 슈퍼마켓을 관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것뿐이야. 관리는 여성에게 인상적인 화려한 직업은 아니다. 딸들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내는 대화 중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자주 잊었다. 나는 그것이 그녀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만족하나요? 그녀가 웨이터가 새 커피를 가져오고 테이블을 치우는 동안 물었다. 네, 만족하고 꽤 잘해요. 내가 대답했다. 시몬스 씨, 우리가 방금 만났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에 대한 당신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나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고 내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녀를 멀어지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첨하려 하면 그녀는 알아차리고 내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컨대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똑똑하고 교양 있고 자신감 있다고 생각해. 내가 말하며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볼 때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가벼운 비웃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솔직함을 바랐어. 그녀가 고백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매우 즐거운 저녁을 보냈어. 나는 그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당신은 정말 나를 그렇게 낮게 보는군요?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아마도 그래서 당신 아내가 만약 당신이 항상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당신의 결혼은 더 강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이용해 목표를 달성해. 당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에 익숙하고 나는 당신이 약간의 자격의식이 있다고 느껴. 당신은 남자들과 장난치지만 헌신을 두려워해.
당신은 재정에 매우 능숙하고 현명하게 지출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 만약 당신이 어떤 남자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말하며 불편하지만 또한 그녀의 이전의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논평에 약간 짜증이 났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정말로 그녀가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고 믿는지 물었다. 그들이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갈 때 긴장감은 사라지고 분위기는 더 편안해졌다. 그날 밤은 그들이 각방을 썼기 때문에 꽤 평온했고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괜찮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깨어나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코니의 조용한 공간에서 그는 약 20분 후에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라티샤가 장난기 있게 그의 옆에 와서 두 사람이 자리에 앉을 때 신문의 일부를 집어들었다. 그들은 마치 수년 동안의 습관인 것처럼 조용히 책을 읽고 커피를 즐겼다. 비록 서로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쉬웠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휴대폰이 거기서 작동하지 않고 딸들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티샤는 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걱정스럽게 지연에게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었다. 지연은 그녀가 케이맨 제도에 있고 친구 집에 머물고 있으며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나서 친구 휴대폰을 사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더 다그치며 그녀가 레티샤 로스버그와 함께 비행기에 타는 사진이 전날 밤 TV에 나왔다고 언급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지연은 레티샤가 그녀가 언급했던 친구라고 대답하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었다. 나는 지연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레티샤 로스버그와의 관계에 대해 경고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레티샤가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나는 레티샤를 내 딸 지연에게 소개하고 지연이 뉴욕에 있다고 말했다. 레티샤의 이름을 듣고 지연은 전화기 너머로 신음했고 나는 그녀와 그녀의 동생 수연이 전화기 반대편에서 빠르게 상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는 왜 거기 있어? 엄마는 그녀를 알아? 집에 올 거야? 지연이 나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티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안녕, 지연. 레티샤야. 내 아빠가 너와 네 동생에 대해 말해줬어. 나는 뉴욕에 갈 거야. 나는 내일 요크에 갈 거고 두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싶어. 어디서 데리러 갈까? 물론 나는 지연의 대답을 내 쪽에서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알았어, 지연. 나중에 얘기하자. 안녕. 레티샤가 말하고 내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내 딸. 그녀가 말했다. 안녕. 레티샤가 말했다. 내일 함께 점심을 먹게 될 것 같네. 나는 그들이 나를 상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잘 행동할 거야. 그녀가 킥킥 웃으며 자기 방으로 갔다. 1시간 후, 우리는 케이맨 제도 연방준비은행에 있었고, 레티샤가 나를 안내했다. 나는 첫 번째 해외 은행을 설립했다. 약 20분 후 나는 내 새 계좌에 타워스 앤 번스에서 $400만 입금된 것을 보았다. 215개의 동전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친구가 우리를 가오리에게 먹이를 주러 데려가도록 주선했다. 나는 그녀의 타워스 앤 번스에서의 직업에 대해 물었고 그녀가 실제로 회사의 6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물었다. 그녀에 대한 내 무지에 약간 부끄러워하며. 나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아버지는 시리아인이고 어머니는 터키인이야. 나는 MBA를 가지고 있어. 연애에 관해서는 나는 컬럼비아 대학에 다녔고 2번 약혼했지만 3년 이상 진지한 관계를 맺지 않았어. 나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어. 회의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나는 종종 그들이 숨겨진 동기가 있다고 느껴. 그녀가 공유했다. 불행하네. 내가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나는 단지 그녀가 아파트로 나를 태워다 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래서 그건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야. 바보야? 그녀가 놀렸다. 내가 무례해 보였다면 미안해. 나는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공감하기가 어려울 뿐이야. 내가 미안해하며 약간 부끄러워했다. 알았어, 레티샤. 그냥 쉬어. 우리는 파티에 가야 해. 그녀는 주제를 바꾸었고 대화를 더 가벼운 것으로 돌렸다. 그날 밤, 우리는 유명한 호텔에서 열리는 칵테일 파티에 갔다. 그녀는 모든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여왕처럼 대했다. 그동안 나는 군중 속에 섞이려 애썼고 내 뉴욕 거리 옷차림에 어색함을 느꼈다. 처음에 레티샤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지만 나는 그녀에게 편하게 있으라고 격려하고 내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뒤쪽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밤새 그들은 나를 방문했고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목장 주인인 몇몇 히스패닉계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축구로 시작해서 결국 낚시로 넘어갔다. 비록 내 낚시 지식은 제한적이었지만 나는 주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따라가려 애썼다. 나중에 라몬 요크가 겨울밀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을 때 주제는 투자로 바뀌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그가 거의 모르는 것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당혹감은 내 얼굴에 드러났다. 시몬스 씨, 당신의 표정은 당신이 겨울밀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군요. 라몬이 말했고 나는 깜짝 놀랐다. 눈치채지 않으려는 내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 미안해요, 라몬. 나는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이 주제는 내 전문 분야를 약간 벗어나요. 내가 인정하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친근한 호칭을 선택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있다고 느껴요. 라몬이 계속해서 주장했고 나는 궁지에 몰린 기분으로 내 의견을 공유해야 했다. 에드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술 한 잔 더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질문을 회피하며 다음 1시간 동안 긴장을 풀기 위해 시간을 벌었다. 각공 사랑고카 구린치엔백. 나는 엘라베마의 한 녹색 밀 재배자가 엘버타와 서스케처원의 유망한 겨울 밀 작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주들의 저조한 수확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설명은 철저했지만 내 마음은 토론의 복잡성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내가 비꼬는 말이 다 떨어질 무렵 레티샤가 나를 구해 긴장된 대화에서 나를 끌어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그녀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전개. 그건 다 뭐였어, 민준 씨? 우리는 그냥 음식과 식료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그녀가 약간의 흥미를 담아 말하며 내 쪽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뉴욕으로 돌아왔고 그곳에는 라티샤를 기다리는 사진작가들이 몰려 있었다. 타워스 앤 번스의 한 배달원이 내가 입고 온 동전들이 담긴 소포를 건네주었다. 레티샤와 작별 인사를 한 후 나는 헌츠빌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혼 절차와 집 매매, 집은 계획대로 지어졌다. 본사에서 온 필 윌리엄스는 내게 여러 메시지를 보내 뉴욕 본사로의 이직을 고려해보라고 재촉했다. 이번에는 동의했다. 존도 연락하여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나는 사물함에 들어가 다가오는 신문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며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지역 정치인의 바비큐 파티에 있는 태훈과 지수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들은 잘 어울려 보였다. 이사날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하루 종일 보고 읽으며 나는 뉴욕에서 가져온 가방에서 동전들을 확인했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빨리 이베이에 그것들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었다. 나는 그 동전들에 대한 판매 목록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보냈고 봉투와 배송 라벨도 준비했다. 모든 결제는 내 페이팔 계정으로 그리고 그 후 내 새로운 해외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주말이 다가오자 나는 마침내 긴장을 풀 시간이 생겼다. 금요일 존 사마드와의 점심은 꽤 흥미로웠다. 그는
나는 태훈이 참여하는 것에 기뻤지만 내가 거래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만족스러웠다. 그에게 설명하는 것은 골치 아플 것이었다. 점심은 잘 진행되었고 그가 떠날 때 그는 내게 마을 외곽에 있는 5에이커의 땅 소유권 증서를 건네주었다. 좋은 일은 보상받는 것 같았다. 존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과 수연이 몇 시간 안에 내 슈빌에 착륙할 것이었고 그들을 데리러 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들은 헌츠빌로 비행하는 것보다 항공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내 슈빌을 선택했고 그들은 비용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러 가는 것이 쉬웠다. 지연은 IL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고급 기업 금융과정의 강의실은 300명 이상의 학생들로 가득 찼다. 강의 중간에 교수는 레티샤를 반에 소개하기 위해 멈췄고 그녀는 자신감 있게 들어왔다. 약 10분 동안 반과 이야기한 후 그녀는 웨스턴 호텔에서 2명의 학생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놀랐다. 그래서 너희는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길을 떠나면서 내가 물었다. 그녀는 굉장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는 그녀를 만난 적도 없잖아요? 지연이 놀라서 외쳤다. 글쎄 그녀가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네가 적합해 보였어. 내가 농담했고 수연에게서 가벼운 팔꿈치 찌름을 받았다. 웃기지 않아, 아빠. 진지하게 말해. 그녀가 꾸짖었다. 알았어. 점심때 무슨 얘기했어? 내가 이야기를 원래 주제로 되돌리며 물었다. 그녀는 우리 수업과 과제에 대해 궁금해했어. 수연이 킥킥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 우리는 그녀가 우정 이상에 관심이 있다고 느꼈어. 지연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왜 아빠야? 어떤 남자라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수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글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당신은 이상적인 남자야. 하지만 레티샤 로스버그는 우리처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생각해보면 엄마조차도 당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지연이 끼어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그들의 엄마에 대한 나의 무심한 말 후에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나는 분위기를 망치거나 그들을 엄마에게서 등 돌리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내가 말의 무게를 느끼며 사과했다. 너희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걱정 마, 아빠. 우리는 아빠보다 더 잘 이해해. 지연이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가 엘라베마로 국경을 막 넘었을 때 S의 전화가 울릴 때까지 잠시 조용히 있었다. 이봐, 우리는 약 1시간 전에 도착했어. 훌륭해. 말도 안 돼. 그건 굉장한 소식이야. 내가 그에게 알려줄게.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얘기하자. 안녕. 수연이 활짝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백미러를 보니 수연이 지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앞 좌석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수연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맞춰봐, 아빠. 레티샤가 화요일 아침에 헌츠빌에 올 거야. 그녀는 기대하고 있어. 당신이 오늘 밤 비용을 지불하고 아침 식사를 침대로 가져다 주기를. 그녀가 외쳤다. 나는 매우 기뻤지만 레티샤와 이제 내 딸들에게서 압박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멋지게 들렸고 나는 단지 이 일뿐만 아니라 도전 과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랐다. 딸들과의 주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들은 토요일 오후를 엄마와 함께 보냈지만 태우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레티샤에 대한 비밀을 엄마에게 지키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이 집에 남겨두고 싶은 물건들을 정리했고 그들이 떠날 때쯤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내 슈빌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그들에게 레티샤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그들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지연이 끼어들어 간단히 그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도시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지만 나는 여전히 레티샤가 시골에서
심지어 세련된 양복 한 벌도 없는 늙은이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맥주 한 잔과 일요일 신문을 들고 긴장을 풀었다. 이번 주에는 지수와 태훈의 사진은 없었지만 키스톤 개발 프로젝트가 겨울밀 선물 계약에 대한 지역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짧은 기사가 있었다. 그들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태연 데이비스에게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초대했다. 화려한 점심은 아니었고 차가운 맥주 몇 캔과 대화면 충분했다. 김태훈은 파란만장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부와 가난의 극심한 기복을 겪었고 빚과 그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들을 피해 다녔다. 그의 최신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있었고 그의 후원자들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맥주가 그토록 맛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월요일 아침, 상황은 예상보다 더 잘 풀렸다. 내가 경매에 내놓은 동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았고, 감정가는 동전을 약 30만 달러로 평가했다.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 2주 만에 20만 달러 이상에 팔릴 수 있었다. 3개월 전에 물어봤다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나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집 구매자들은 재정을 정리했고 거래를 마감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지수가 태훈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해서 우리의 공동 소유물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깨달았는지 궁금했다. 3시에 나는 집 구매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20만 달러짜리 수표가 내 해외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다. 그들은 내가 집에서 일주일 더 머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전화가 왔다. 익명의 발신자가 로스버그 씨가 오전 10시 4분에 착륙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었다. 델타 724편에서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고 몇몇 파파라치들이 그녀의 도착 소식을 알고 터미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단기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다. 나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차 뒤쪽에서 내 옆을 걷기로 결정했다. 물론 사진작가들은 내 번호판을 찍었고 비밀은 탄로 났다. 나는 이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라티샤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고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 그것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녀의 멍청한 늙은이를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집이 비어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치웠고 새 주인이 내가 떠난 후 받기로 동의한 필수품만 남겨두었다. 내 손님은 내 사과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집에는 한 조각의 부스러기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타코벨에 들러 간단히 먹었고 그녀가 고른 것을 내가 골랐다. 나는 저녁으로 드림랜드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즐거웠다. 나는 배가 고팠고 레티샤에게 그녀의 존재에 대한 내 당혹감을 표현하며 그녀가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말했다. 레티샤는 그녀의 방문이 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킥킥 웃으며 내가 뉴욕으로 이사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의 여분의 방에 잠시 머물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사를 돕기 위해 이사 트럭을 주선했다고 언급했다. 내가 어떻게 그녀가 내 이사에 대해 알았는지 묻자 그녀는 무심하게 그것이 그녀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농담으로 받아쳤다. 나는 그녀가 내 딸들과 공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내가 은밀하게 보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비록 그녀의 제안에 놀랐지만 나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녀와 함께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다. 나는 그녀가 호화로운 회의실이나 고급 은행에서 더 편안할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그녀는 나와 잡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우리가 짐을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는 남겨두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렸다. 그녀는 내 옷장에 대해 매우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내 용서를 구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뉴욕에 정착하면 괜찮은 옷 몇 벌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포장이 끝났을 때 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자가 있었지만 이사 트럭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작은 트럭을 주선했기를 바랐다. 나는 이베이 경매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과 작은 잉크젯 프린터를 옆에 두었다.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앉으려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나타났다. 배달 트럭이 집 앞에 멈췄다. 레티샤와 나는 함께 지켜보았다. 잘 차려입은 운전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내렸다. 앨런 시몬스 씨 맞으신가요? 그가 물었다. 배달할 물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이게 대체 뭐야? 내가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라몬 조던 씨를 위한 거예요. 운전자가 설명했다. 차고에 공간이 있어요. 지수의 볼보가 있던 곳이 이제 비었어요. 나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레티샤가 웃음을 참으려 입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가 내 당혹스러움이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5분 후 나는 번쩍이는 오렌지색 스포츠카 앞에 서 있었다. 내 낡은 볼보 옆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약간의 자부심을 담아 외쳤다. 배달원이 선언했다. 이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슈퍼레제라 28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죠. 그렇죠? 레티샤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매우 즐거워하고 있었다. 나는 배달 확인서에 서명하고 그가 그의 호화로운 옷차림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 새로운 선물로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그것을 뉴욕까지 운전하지 않을 것이었다. 저 재미있는 여자가 그것을 가지게 하자. 고급차, 내 손님은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립 한 판과 맥주 몇 잔을 주문했다. 차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라몬은 겨울 날씨를 좋아해요.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계약수를 2배로 늘렸고 일주일도 채 안 되어 $4,000만 이상을 벌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는 현금에 만족했지만 그의 영리한 움직임에 대한 칭찬이 그를 더욱 기쁘게 했어요. 라몬에게 잘 됐네.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를 바라. 내가 말했다. 그는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이 파티에 그를 데려온 것에 대해 인정해야 했지만 당신이 괜찮다면 말이죠. 그는 당신을 초대한 것에 대해 감사했고 당신의 주소를 물었어요. 나는 그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립이 나왔을 때 나는 레티샤가 몇 조각을 타바스코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 알잖아, 내일 이거 돌려줄 거야. 그렇지? 내가 물었다. 아마도. 괜찮아. 라몬은 화내지 않을 거야. 그는 즉시 돈을 지불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당신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유지할 책임감을 더 느낄 테니까. 우리는 모든 것 때문에 맥주를 더 주문해야 했다. 그때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고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한눈에 어떤 여자라도 침대로 유혹할 수 있는 멋지고 매력적인 남자들을 부러워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잘 자라는 키스뿐이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집에 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은 놀라웠고 내 모든 걱정은 헛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레티샤는 내 손을 잡고 침실로 나를 이끌었다. 신사로서 나는 확실히 그녀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했고 그 대가로 나는 내 외로운 삶에서 가장 열정적인 밤을 즐겼다. 침대에서의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주스, 커피, 데니쉬 페이스트리. 미안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내가 사과했다. 완벽해요. 그녀가 단언했다.
비록 침대 위 쟁반에서 먹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않지만 몇 번의 웃음과 약간의 조정 끝에 우리는 부엌으로 옮겼다. 침대에서의 아침 식사는 실제보다 더 고급스럽게 들리네. 레티샤, 내가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킥킥 웃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 나는 줄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나는 가짜 매력쟁이들에게 속아본 적이 있어. 다시는 그 덫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녀가 설명했다. 알았어. 나는 바람둥이나 바보가 아니라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네.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킥킥 웃으며 말했다. 민준 씨, 나는 뉴욕에서 제임스와의 거래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동전 몇 개 판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녀가 덧붙였다. 나는 내 신탁 토지 구매 계획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내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자선가인가? 아니, 나는 특별한 상황을 이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아는 교활한 놈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아내의 애인과 웃었고 나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영리함과 그녀가 그것을 얼마나 잘 숨겼는지에 놀랐다. 그게 내 잘못이었나? 내가 물었다. 아니, 민준 씨. 그건 훌륭했어. 그녀가 나를 안심시켰다. 나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내가 뉴욕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을 텐데. 내가 반박했다. 맞아. 내가 나중에 발견했을 때. 그녀가 인정했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인정해야 할 것은 높아진 자신감이 나를 매우 기분 좋게 했다. 불행히도 레티샤는 일찍 떠났다. 아침 뉴욕행 비행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녀는 내게 만족감을 남겨주었고 심지어 그녀의 아파트 열쇠까지 건네주었다. 판매자는 다음 날까지 람보르기니를 가져갈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운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작은 트럭을 가지고 내 가구를 뉴욕으로 운반하기 위해 도착했다. 태연 데이비스가 전화해서 키스톤 프로젝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한 소식을 전했다. 태우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대부분의 투자자를 잃었고 돈 부족에 대한 소문이 그날 밤 퍼졌다. 내 곧 이혼할 아내가 예기치 않게 방문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몇 가지 일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나는 며칠 안에 떠날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도울 거예요. 내 낡은 볼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지수가 물었다. 차고에 있는 오렌지색 차는 뭐예요? 내가 설명했다. 미안, 지수.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 대리점에 볼보를 팔았어. 오렌지색 차는 선물이지만 내일 돌려줄 생각이야. 지수는 이 애정 어린 말에 놀랐고 그 비싼 선물에 대해 궁금해했다. 내 새 여자친구가 준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도와준 목장 주인이 준 감사 표시야. 내가 대화가 바뀌면서 설명했다. 지수가 머뭇거리기 전에 집 판매 대금에 대해 물었다. 전부 없어. 내가 인정했다. 네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나는 그 돈을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썼어. 지수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설명을 받아들였다. 목적지에 대해 묻자 나는 새 직장을 얻고 상당한 임금 인상을 받아 뉴욕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레티샤와 함께 살 계획에 대해 언급했지만 케이맨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전혀 밝힐 의사가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그녀가 물었다. 그건 그냥 임대였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고 집주인은 갱신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내가 분명히 말했다. 지금 어디 살아? 그녀가 계속해서 물었다. 태훈이 우리에게 새 숙소를 찾아줄 때까지 홀리데이인에 머물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이제 이해가 되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살았던 옛집으로 돌아오려는 지수의 동기를 이해하며
그녀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알았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은 불확실해 보였다. 분명히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물어보기를 주저했다. 대화가 잠시 멈췄을 때 내가 제안했다. 내가 더 도와줄 거 있어? 지수가 머뭇거리기 전에 물었다. 홀리데이 인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여행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이내 지수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에 대해 말해줘. 그녀가 다그쳤다. 여자친구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워. 내가 설명했다. 그녀가 다그쳤다. 우리는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슈퍼마켓 판매원이야. 내가 인정했다. 지수는 조용히 밖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여 자식이라고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나는 내 좌절감을 표출할 완벽한 기회를 가졌다. 신문 속 사진들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녀에게 알려줄 기회였지만 대신 나는 조용히 지수의 고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금방 사라졌다. 내가 그녀를 모텔 문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비록 약간의 후회를 느꼈지만 이상한 만족감도 있었다. 목요일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최종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예상보다 일렀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헌츠빌 신문 일면에는 레티샤 로스버그가 그녀의 진심 어린 친구와 함께 공항에 도착하는 사진이 실렸다. 홀리데이 인의 모든 방에는 무료 신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지수는 아침 식사 중에 그것을 우연히 발견할 것이 확실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은행 금고를 비웠다. 내 7개의 동전은 곧 유용하게 쓰일 것이 확실했다. 라티샤가 방문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그것들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내내 토론은 사교적인 것뿐이었고 이제 나는 경매 가격을 언급했다. 동전의 절반 이상이 그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나는 남은 하루를 포장하고 배송을 준비하는 데 보냈다. 남은 경매는 금요일 정오까지 끝나야 했다. 만약 모든 페이팔 결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나는 같은 날 모든 동전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의심스러운 구매자는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나는 길을 떠났고 내 페이팔 계정의 대부분의 돈은 케이맨으로 이전되었다. 나는 충동적인 쇼핑을 할 경우를 대비해 페이팔 계정에 소액을 남겨두었다. 내가 떠날 때 집 구매자들이 도착했고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북쪽으로의 여행은 지연이 없다면 약 12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레티샤는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돌아오면 푸짐한 저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누가 그것을 요리할지 궁금했다. 그런 훌륭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주간 고속도로 81호선을 타고 버지니아로 국경을 넘고 있을 때 지연이 내게 전화했다. 김태훈이 마을을 떠났고 지수는 차도 숙소도 없이 버려졌다는 것이었다.